자, 이번 시간에는 V벨트 전동장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벨트 전동장치의 핵심이 되는 본체 부품도 그려야겠죠. 자, 부품 템플릿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기본 프로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자, 도면을 보면은 본체의 기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가장 큰 이런 모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사나 아니면 일반 기계기사를 시험을 볼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능력이 시험을 볼 때 이 도면을 보고 이 도면의 형상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 도구를 가져가죠. 뭐 자라든지 각도기 같은 걸 가져갈 텐데 가장 빠르고 가장 신속하게 도면에 있는 치수들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인 명령을 하고 두께가 5mm로 되어 있으니까 쉘 명령으로 두께를 5를 해서 안을 파먹는 형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밑면에 스케치를 잡아서 직사각형 명령으로 밑에 베이스판을 그립니다. 직사각형이 원점의 중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원점 중심과 대각선의 중심점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잽상에 밑에 있는 판의 크기를 측정해서 판의 두께를 정합니다. 측정한 치수를 입력을 하고요. 측정한 치수는 보면은 하나 측정하고 하나 그리고 하나 측정하고 하나 그리고 그러시면은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치수를 측정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기억하고 있는 능력을 습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한 번에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하면 시간만 흘러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 판의 넓이와 가로 세로 높이는 어떻게 하고 여기서 얼마만큼 어떻게 떨어졌다라는 이런 치수를 한 번에 측정하신 다음에 한 번에 기억하셔가지고 다이렉트로 쭉 그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자, 이제는 밑에 판까지 됐으니까 본체에 있는 베이스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플랫지를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베이스 플랫지도 그리는데 반대편에 있는 베이스에 보면은 플랜치가 보니까 안으로 좀 파고 들어가면서 밖으로 약간 나오면서 알이 형성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잘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측정을 하실 때 보면은 웬만한 도면의 치수는 그러니까 정수로 떨어져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방금 같이 측정하셨을 때 소수점 두째짜리, 셋째짜리까지 간다고 고지식하게 그거하고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정수로 떨어뜨려 가지고 적당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R이 진 그 측면을 측정해야 되니까 대각선을 R이 된 것을 대각선으로 이어가지고 측정을 한 거죠. 여러분께서 그 도면에다 직접 가셔가지고 자나 연필로 해가지고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그걸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그림 모양을 보고 이런 모양으로 깎였다 라고 하신 다음에 측정 치수를 적도록 하죠.
자, 스케치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진한 파란색으로 되지 않았다면은 자, 스케치 요소가 완전 정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치수를 계속 입력해가지고 스케치를 완전 정의를 시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특정한 대로 깎아 나가면은 우리가 아까 쉘 명령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깎이면서 안이 이렇게 뚫려버리죠. 그래서 이 모양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에 상실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평면을 잡고 이번에는 안쪽으로 연장된 부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제가 지금 이렇게 피처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피처를 작성한다고 이것이 정답이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델링 방법은 100명이 모델링 하면 100명의 방법이 있듯이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저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도면을 보고 작성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다가 더 나은 모델링 방법이 있으면은 주저없이 그 방법으로 한번 시험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간 모양을 각도를 주고요. 자, 여기까지 각도를 주고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는데 또 프로파일을 작성을 해버리면은 안쪽에 막혀버리는 결과가 또 나오니까 아까 깎였던 부분이 좀 말짱 헛일이 되죠.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안쪽에 그 보스를 연장한 부분을 위로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깎은 피처를 밑으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피처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올바른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이 들어가는 구멍을 뚫어야겠죠. 40파이로 양쪽이 똑같은 베어링으로 되니까 전체 삭제. 자, 그리고 위쪽에 보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XZ 평면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평면을 작성하시고 중앙 부분에 이 보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 보스의 직경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돌출로 다음 면까지 해가지고 다음 면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돌출을 생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빠진 피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가가지고 본체에 베이스판에 뚫어진 구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 직사각형이 원래 베이스판의 정중앙에 딱 오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냐면은 숨겨진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두 개의 사각형의 대각선을 한 다음에 그 대각선의 중심점을 서로 일치시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대각선의 중심점이 서로 일치가 되니까 안쪽에 그려진 작은 사각형은 외부 사각형에 대해서 항상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수가 되는 이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죠. 두 개의 대각선을 천조선으로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점 명령으로 구멍이 뚫릴 포인트에 점을 하나씩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면에도 구멍이 하나씩 추가되죠. 그래서 점 명령으로 네 귀퉁이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주고 이 치수는 그 치수를 선택해서 fx 함수 관계로 같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같게 만들어줘도 되고 수직 구속 조건으로 위아래 점들이 서로 수직하게 두면 되겠죠. 자, 구멍은 5파이짜리로 관통을 해야 되니까 구멍 명령에서 5파이로 전체 관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위에 보면은 위에 뚫린 탭을 우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mm 탭을 뚫어야죠. 그래서 자, 규격집을 열어가지고 자, 미터 나사에서 자, 5mm 탭이 피치가 얼마인지를 조사해야겠죠. 자, 차례를 이렇게 쭉 뒤져봐가지고 자, 미터 나사에서 자, 5mm일 때 보면은 자, 피치가 얼마나 돼 있죠? 피치가 0.8로 돼 있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자, 피치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자, 바깥지름, 유효지름, 골지름을 확인을 하는데 뭐 유효지름, 바깥지름, 골지름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자, 피치를 알고 계신다면은 나사산 모양의 삼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자, 세 변을 자, 정삼각형으로 만들고 자, 한 변에 자, 피치의 거리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중앙쯤에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그 선에서 윗변까지의 길이가 자, 정삼각형의 저 높이 부분에 8분의 1로 두게 하면 됩니다. 0.693이니까 이거를 0.693 나누기 8 그렇게 한 다음에 자, 나누는 점의 중심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어 나가는 거죠. 선을 그어 나간 다음에 자, 그 점이 5mm니까 2.5 탭에 반지름으로 하고요. 삼각형의 꼬치점까지 치수를 확인한 다음에 일단 지웁니다. 그리고 1.894 곱하기 2 하니까 3.788 그래서 드릴로 일단 뚫는 선 작업은 3.788 파이로 우리가 뚫으면 되겠습니다. 자, 구멍 명령에서 배치를 동심으로 가고 면과 원호를 찍은 다음에 자, 직경은 3.788 자, 거리는 다음 면까지가 없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확인 자, 이렇게 삭제를 뚫고요. YZ 평면에 스케치를 잡은 다음에 우리가 아까 계산할 때 그렸던 나사산 모양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뚫어내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아까 그려봤으니까 기억하고 있다면 훨씬 쉽게 그릴 수 있겠죠? 0.8 저는 이렇게 여기서 규격집을 찾는 법을 직접 보여드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 나사의 일반 피치 같은 경우 자주 쓰는 일반 피치 있잖아요. M5나 M6이나 뭐 M8, M10 정도 이 정도의 일반 피치를 외워가는 게 좋습니다. 뭐 규격집 찾는다고 시간 허비할 바에야 약간의 암기력만 발휘하면은 여러분께서 시간 낭비 안 하시고 쉽게 피치를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나사를 작성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적당한 거리만큼 띄워놓고 자, 코일 명령으로 프로파일과 축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자, 축 방향을 바꿔주고 자, 피치하고 자, 회전을 해도 되고 높이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다가 회전이 편할 것 같다면 회전을 하시고 높이가 편할 것 같으면 높이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작성이 끝난 다음에 자, 10회전 이게 좀 덜 뚫렸죠. 그래서 관통을 아예 할 때까지 회전수를 한번 늘려줍니다. 자, 12회전 하니까 다 관통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일단 이번에는 다른 탭들을 추가해 나가도록 하죠. 자, 본체 양쪽에 덮는 카바를 채우기 위한 탭을 이렇게 채워야겠죠. 자, PCD가 50파이니까 PCD에 대한 반지름 25를 하고 자, 그 끝점에다가
자, 측정하니까 3mm 나오죠. M3짜리 탭을 뚫습니다. 자, M3짜리 탭을 뚫으려면은 자, 선행 드릴 작업을 몇 파이로 해야 될까? 자, 3mm일 때 기본 피치가 0.5니까요. 자, 기본 피치 0.5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아까 같이 한 변의 길이가 0.5인 정삼각형을 작성하신 다음에 분할선을 세로 길이의 8분의 1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할선의 중심에서 탭의 반지름 1.5로 가시고요. 중심에서 꼭지점까지 1.121 곱하기 2를 하시면은 선행 드릴 지름이 나오겠죠. 근데 선행 드릴 지름이라도 2.2 사이가 나왔는데 솔직히 드릴 사이즈 중에서는 2.2 사이가 없죠. 원래는 2.2 사이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복잡한 식에 의해서 이렇게 선행 드릴 치수가 계산이 됩니다만은 일단은 우리는 여기 그런 선행 드릴 지름을 이렇게 따져볼 겨를이 없으니까 일단 비슷한 치수로 계산된 치수로 뚫어주면 무방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멍의 축을 작성하시고요. 자, YZ 평면에 스케치를 잡으신 다음에 안이 안 보이니까 뷰에서 숨겨진 모서리를 하시고 자, 스케치에 가셔가지고 형상 투영으로 방금 뚫은 구멍의 외경과 모서리를 투영을 합니다. 그리고 자, 나사산 모양을 작성합니다. 피치가 0.5였으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나사산 모양을 작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선과 저선을 구속 조건을 다음과 같이 주고 코일 명령으로 프로파일 그리고 축 선택한 다음에 자, 코일 크기를 피치하고 자, 이번에는 높이로 가야겠죠. 자, 높이가 8이니까 바깥에서 0.5 들어오니까 피치 및 높이로 높이를 8.5 확인 하면은 자,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원형 패턴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 똑같은 게 또 있어야 되니까 반대편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탭을 뚫은 다음에 한꺼번에 원형 패턴을 하면 됩니다. 원형 패턴을 하고 반대편에 뚫은 다음에 또 원형 패턴을 하면은 피처가 3개로 끝날 수 있는 게 4개로 불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작성을 한 다음에 원형 패턴을 하는 게 낫죠. 자, 아까와 같이 2.2 사이 드릴 선행 작업 시키고 그 다음에 자, 이 구멍의 중심에 대한 축을 작성을 하시고요. 아까와 같이 자, YZ 평면에 스케치를 잡아서 자, 나사산 모양을 형상 투영으로 모서리를 투영을 해낸 다음에 나사산 모양을 그려가지고 아까 같이 코일 작업으로 깎아내면 됩니다. 자, 나사산 모양은 다음과 같이 그리고요. 자,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동일선상 구성을 하시고 나사산과 면의 첫 번째 거리를 정하시고 튀어나온 부분 잘라주시고 코일 명령으로 프로파일과 축을 선택하고 코일 크기를 피치 및 높이로 하시고 차지팝을 하신 다음에 잘라내면 되죠. 자, 이러면 양쪽에 탭이 둘 다 작성이 됐으니까 자, 이 녀석을 자, 원형 배열로 복사하면 되겠죠. 원형 배열 자, 피처를 코일 구멍 자, 두 세트를 선택하시고
자, 회전축을 원점에 Z축으로 하시고, 배치는 360도에 4개.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본체의 기본적인 피처는 거의 완성이 됐으니까, 자,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못깎기 및 못따기로, 자, 이제 부품의 최종 모형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깎일 반지름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반지름. 자, 그런 다음에, 자, 각종 피처에서, 이 면이 생성되는 부분에 R을 작성을 합니다. 못깎기는, 작성을 하실 때, 한 방에 못깎기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못깎기 대 못깎기를 서로 만나가지고, 그 반지름이 허용되는 구간이 너무 짧다면은 오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반지름이 R과 R 값이 R과 R 값이 만나가지고, 이게 충돌이 일어날 부분은 일단 하지 마시고, 먼저 가장 큼직큼직한 것부터 R을 작성하신 다음에, 못깎기 명령을 한 번 더 실행해가지고, 나머지 R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됐으면은, 자, 일단 여기까지 시범적으로 R을 작성했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러면 밑에 부분도 R을 작성해 봅시다. 방금 한 못깎기를 수정해 가지고, 자, 추가를 시켜 봅니다. 자, 못따기를 추가를 해 가지고, 자, 빠진 부분을 못따기를 추가를 시키죠. 자, 너무 많은 못따기를 한 번에 했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 Shift 명령을 Shift 키를 누른 채로 방금 못따기 선택했던 선을 다시 클릭하면 못따기 했던 모서리가 취소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뭐가 문제인지를 판별해 가지고 빨리빨리 수정을 해 나갑니다. 자, 여러 개를 뺐더니 못깎기가 정상적으로 됐죠. 그래서 못깎기를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실행해서 이렇게 완벽한 부품을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본체 부품에 대한 모든 피처를 작성을 했죠. 자, 그러면은 저장을 해서 (1번) 본체란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닫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어셈블리 템플릿을 열어가지고 배치로 방금 작성했던 부품을 가져오죠. 가져오면은 본체 부품은 오자마자 기준 부품이 되면서 고정이 됩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척 봤을 때 이 부품이 누워있죠. 그럼 이 녀석을 고정 해제한 다음에 조립품의 원점과 부품의 원점을 서로 맞춰가지고 구속 조건을 서로 맞춰가지고 이 부품이 올바른 방향으로 서 있게 합니다. 지금 보면 XY면이 평면이 돼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품은 뒤로 90도 누워있죠. 그래서 본체의 XY 평면과 XZ 평면을
자, 플러시 구속 조건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럼 자, 우리가 한눈으로 보기에도 정상적인 방향으로 부품이 배치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 부품을 참조를 해가지고 자, 다른 부품들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자, 6번 카바, 뒤쪽에 붙는 카바를 작성하도록 하죠. YZ 평면에 자, 스케치를 잡아주고 형상투영으로 모서리와 구멍의 모서리를 형상투영 해낸 다음에 자, 그 카바를 그려야 되는 프로파일을 자, 그립니다. 일단 선 명령으로 자, 그림을 확인해보고 도면을 확인한 다음에 적당히 길이에 맞는 프로파일을 그리도록 하죠. 그리고 형상 투영에는 선들은 자, 헷갈리니까 참조선으로 바꾸고요. 중심선과 원점을 수평 구속 조건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 거리를 측정해서 자, 치수를 기입합니다. 자, 여기 4mm. 자, 여기 높이. 자, 그 다음에 내경. 자, 프로파일 작성됐으면 자, 회전 명령으로 회전체 피처를 작성하죠. 자, 이러면은 기본적인 모양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탭과 자, 탭에 대해서 볼트를 조립할 카운터 보어를 작성해야겠죠. PCD 50이긴 한데 여기서 또 PCD 50으로 작성을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자, 그런 다음에 측정을 합니다. 이 카운터 보어가 과연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치수를 이렇게 측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치수를 측정해내가지고 첫 번째 카운터 바를 완성한 다음에 자, 회전축을 선택을 해가지고 배치는 4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자, 기본적인 모양이 됐으니까 자, 여기서 목깎기를 해야겠죠. 목깎기를 측정해가지고 카바 부품에 목깎기 피처를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앞쪽에 있는 카바 물론 뭐 베어링부터 그래도 상관없고 앞쪽에 있는 카바부터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저장은 저기 인벤터에서 자, 도면을 그리시다 보면은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말도 없이 이게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작업했던 것들이 전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 세이브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 부품 작성하기를 해가지고 자, 지금 다음과 같이 앞쪽에 있는 카바에 대한 부품을 그리는 겁니다. 자, 형상 투영해낸 선들은 참조선으로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파일을 작성해 나가죠. 그 다음에 참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치수들을 이렇게 작성해내 가지고 측정을 해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저 선이 저 참조선의 중심점에 구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치수가 입력되지 않았죠. 그래서 중심점에 구속이 되지 않게 지우고 선을 다시 작성을 한 다음에 다시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카바에 다른 치수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치수를 차례차례 입힙니다. 여기는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맞춰주고요. 동일선상에 있다면 굳이 치수를 한번 또 입력할 필요는 없고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부품을 작성하실 때 보면은 치수가 맞냐 구속 조건이 맞냐 어느 게 더 유리하냐면은 치수보다는 구속 조건이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치수가 많이 입력이 되면은 치수는 인벤트에서 함수로 등록을 해버리기 때문에 함수 처리를 하기 위한 용량을 더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구속 조건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 구속 조건끼리 서로 묶인 관계는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만큼 용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쪽에 측정이 약간 불가능한 부분은 대략적인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자, 패킹 치수는 외륜 치수하고 그 다음에 패킹을 넣기 위한 패킹의 외륜의 바깥 치수.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프로파일과 축을 선택해서 회전 피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목깎이 치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목깎이 피처를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일단 목깎이를 추가하기 전에 볼트 조립을 해야 될 피처를 작성해야 되죠. 숨겨진 모서리를 해가지고 아까는 따로 측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참조에 의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형상 투영으로 이 카바하고 본체 부품이 조립이 돼야 되는데 이미 조립이 돼야 될 다른 쪽 부품에는 그 피처가 있기 때문에 그 피처에 대한 중심점을 참조로 불러와 가지고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바에 작성된 카운터 보어의 중심은 본체에 작성된 탭의 중심에 구속이 되는 거죠. 구속 조건으로 서로 동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체에 있는 탭의 PCD가 변화하면은 여기 있는 카바에 대한 PCD도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탑다운 설계의 기본입니다. 자, 목깎이 피처를 작성을 하고
자, 저기 두 번 목깎이가 된 거는 두 번을 동시에 하면은 충돌이 일어나니까 최초의 목깎이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목깎이를 한 번 더 실행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앞쪽에 있는 카바도 작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앞면 뒷면에 있는 카바가 다 작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저장을 한 번 더 실행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부품을 그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물론 그냥 부품 하나하나씩 그려가지고 조립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때에는 부품을 어느 순서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참조가 돼가지고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베어링부터, 자, 카바에 조립된 베어링부터 하겠습니다. 베어링이 들어갈 카바의 참조선들을, 카바하고 본체의 참조선들을 형상투영으로 자, 이렇게 잡아낸 다음에 자, 이게 베어링이 들어갈 치수겠죠? 자, 이것들을 형상투영을 한 것은 전부 다 참조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다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베어링 외륜과 내륜에 대한 프로파일을 한 번에 작성하도록 하죠. 자, 원래는 어셈블리를 해가지고 외륜 따로 하고 내륜 따로 하고 베어링 볼 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여기 시험에서 보면은 베어링은 그다지 중요한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파트로 이렇게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원래 규격집에 보면은 이 베어링에 대한 치수와 볼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측정하는 걸로 적당히 대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지나는 선은 3등분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11.5 나누기 3, 3.8 해가지고 위아래 같이 똑같이 3.8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라내기로 잘라내고 3.8을 다시 이게 날라갔기 때문에 다시 입력하고요. 마저 잘라내고 동일 구속 조건으로 잘라내서 서로 떨어진 선들을 동일선상에 놓고요. 자, 이렇게 하면 프로파일이 완성됐죠? 그래서 프로파일과 축을 선택을 해가지고 베어링 내륜과 외륜을 한꺼번에 작성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방금 우리가 사용한 스케치를 원래 부품에서는 자, 스케치 공유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는 자, 탑다운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니까 형상투영으로 방금 사용했던 스케치를 다시 사용하도록 하죠. 숨겨진 모습이 보이게 하면은 안에 자, 원형의 실루엣이 보이니까 형상투영 한 다음에 그 실루엣의 반지름과 원의 지름을 동일로 놓고 중심선을 그리고 일치 조건을 한 다음에 회전 명령으로 프로파일과 원으로 자, 베어링 볼을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자, 원형 배열로 방금 그린 베어링 볼을 회전축에 대해서 원형 복사를 하면 되겠죠. 자, 6개로 원형 복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목깎이로 베어링 외륜과 내륜의 목깎이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물론 이 목깎이 치수는 규격집을 보고 여러분께서 판별을 해야겠죠. 아니면은 적당히 보기 좋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방금 작성한 베어링을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은 자, 복사가 되어 오죠. 그래서 자, 삽입 구속 조건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양쪽의 베어링이 똑같으니까 양쪽에 있는 베어링의 조립이 완료됐죠.
자, 그 다음으로 앞쪽 카바에 조립된 붓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품을 선택하면 부품의 실루엣이 노란색으로 되니까 자, 어떤 것을 형상 투영해야 될지 나오죠. 자, 그래서 베어링의 외륜과 바깥쪽 선을 하나 추측해내고 자, 붓시가 끝나는 점과 시작되는 점을 자, 이렇게 형상 투영으로 우리가 판별해냈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명령으로 프로파일을 적당히 작성하고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구속 조건으로 만나게 합니다. 형상 투영한 선은 참조선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패킹 누르개 끝에서부터 붓시까지의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자, 프로파일의 모양을 완전 구성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축을 골라가지고 회전 부품으로 자, 붓시를 만드는 거죠. 자, 조립도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구속이 돼버리는 자, 붓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을 그려야 될지 봅시다. 축을 먼저 그려도 되고 붓시를 먼저 그려도 되는데 자, 우리는 자, 어떤 걸 먼저 그리느냐. 자, 반대편에 있는 자, 축을 지탱해주는 붓시를 먼저 그리도록 합시다. 자, YZ 평면에 똑같이 스케치를 잡고 자, 형상 투영으로 자, 붓시가 시작될 점과 붓시의 직경과 붓시의 내경 이것을 형상 투영법으로 본체에서 끄집어 내옵니다. 물론 여러분이 측정해가지고 굳이 베어링의 내경에 대해서 구속 조건을 가지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측정한 값으로 그리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리게 되면은 물론 측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아무 일 없이 되면 다행입니다만은 측정을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베어링 내류는 우리가 분명히 20파이로 해가지고 그렸는데 이 붓시는 깜빡 잊고 막 20파이가 아니고 한 18파이로 하면은 나중에 서로 조립이 안 되는 설계 미스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형상 수용으로 가져온 선은 참조선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붓시의 외경에 대한 치수를 작성합니다. 자, 축을 선택해가지고 붓시를 작성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번에는 자, 여기를 관통하는 자, 중심이 되는 축을 그려야겠죠? 작성을 해가지고 자, 새 구성 요소 이름에다가 자, 오일실, 자, 축이 아닌 오일실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원래 축을 먼저 어떤 걸 먼저 작성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원래는 패킹이었죠. 아까 우리가 패킹을 한 나중에 이거를 까먹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미리 작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킹 누르기가 되는 카바에 이미 저기 형상선이 나와 있었으니까 자, 그것을 형상 투영한 다음에 자, 선을 이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자, 프로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프로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프로파일과 축을 선택을 해서 확인.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회전 피처가 작성되죠. 자, OLCL도 작성이 됐고요. 물론 밖에서는 이제 조립된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께서 따로 확인을 하시면은 작성이 돼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축 부품을 그립니다. YZ 평면에 스케치를 잡고 자, 중심선을 그린 다음에 원점에다 중간 구속은 시키지 말고요. 왜냐하면 원점에 대해서 서로 길이가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자, 형상투영으로 자, 축이 조립돼야 될 실루엣들을 이렇게 형상투영법으로 하나씩 작성을 해냅니다. 이 베어링의 내륜도 지나니까 이 베어링의 내륜에 대해서 자, 이렇게 형상투영법으로 가져오고요. 자, 이제 치수를 측정해 가지고 자, 이게 축의 프로파일을 작성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카바에서 1mm 떠졌으니까 카바에서 1mm를 잡고 자, 구속 조건을 잘 이용해 가지고 자, 서로 여태까지 우리가 추출해내는 형상투영 모서리를 지금 그리는 프로파일에 구속 조건으로 잘 구속시키기 바랍니다. 프로파일과 축을 선택해서 작성을 하고 보면은 안쪽에 보면 단위 하나 빠졌죠? 그래서 이 선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선을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 빠진 단을 이렇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파일이 완성이 됐으면 프로파일과 축을 선택하시고 확인 하시면 저기 회전 피처 명령으로 축 모양이 완성되죠. 자, 그럼 먼저 키부터 축에 넣는 키부터 우리가 작성하도록 합시다. 스케치로 원의 4분점에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꼭지점에 평면을 잡으시고 그 평면에서 스케치를 잡으신 다음에 거기다 키 자리를 팔 프로파일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중심거리 측정하고요. 반지름이 3이니까 6파이짜리 그리고 동등 구속 조건으로 두 개의 원을 동등 구속시키고
접선 구속 조건으로 선과 원을 이렇게 구속시키고 튀어나온 선을 잘라버린 다음에 자, 이걸 밑으로 3.5mm만큼 돌출 잘라내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방금 평면을 잡기 위해 우리가 작성한 스케치와 작업 평면은 보이지 않게 하고요. 가시성 체크 해제를 해가지고 일단 숨깁니다. 삭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축에 대한 기본적인 모양 완성됐죠? 자, 이제 축에 들어가는 키를 작성해야 됩니다. 축은, 키는 보면은, 축에 작성된 이 프로파일에서 돌출만 주면 되죠. 그래서 키의 스펙인 6에 26.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자, 프로파일을 선택하셔가지고 형상 투영.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돌출. 복귀하면은 바로 키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분리명령 취소로 다시 전체로 돌아오고 자, 안쪽에 부품 빠진 게 뭐가 있는지 봅시다. 자, 보면 키에는 아직 방금 작성한 축에는 아직도 키가 작성이 아직 빠져 있고 못따기와 못깎기도 아직 안 돼 있죠. 그건 일단 나중에 작성하도록 하고 다음 부품을 작성해 나갑시다. 자, 바깥쪽에 있는 V벨트 풀리를 축의 지름에 의거해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하죠. 일단 V벨트 풀리는 보면은 V벨트의 모양이 좌우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형상 투영으로 축의 모서리를 형상 투영한 다음에 거기서 대략적인 프로파일 모양을 잡아서 그려 나갑니다. 좌우 대칭이니까 반만 그립니다. 일단 반만 그리고요. 자, 치수를 측정해서 프로파일을 그려 나가도록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일단 스케치를 넣기 전에 자, 프로파일로 V벨트 전체 외경을 일단 한 다음에 그 비례에 맞춰서 측정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보면은 V벨트 풀리 A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A타입일 때 벨트 풀리 홈의 치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A타입일 때 100초가 125 이하. 자, 그러면 여기 얼마에 해당되는지 봐가지고 자, V벨트 치수를 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V벨트에 PCD가 중심이 들어가는 자, 선이 있죠. 자, 깊이도 있고 자, 선도 있습니다만 자, V벨트에 PCD가 들어가는 선을 긋고 자, 그 선을 잡고 그 선을 참조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그 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치수를 측정합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9.2의 반이니까
4.8. 프로파일 선택하고 축을 자 보시면은 X축으로 잡고 확인. 자, 반을 일단 그린 거니까 나머지 반도 그려야겠죠. 자, 일단 그리기 전에 좌우 대칭을 한 다음에 목깎이를 할 것인지, 목깎이를 한 다음에 좌우 대칭을 할 것인지 봤는데, 좌우 대칭을 한 다음에 목깎이를 하면은 같은 모서리에 대해서 두 번 일을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일단 목깎이를 실행한 다음에 좌우 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집을 보고 각 R에 대해서 얼마의 반지름으로 목깎이를 해야 되는지를 측정합니다. 자, 목깎이를 다 적용했으면은 자, 확인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 그러면은 딱 절반 모양이 됐죠. 그래서 대칭 명령으로 전체 솔리드를 대칭 평면 전면에 대해서 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밖으로 삐져나갈 보스 11파이 정도 삐져나갔죠. 그래서 전면을 잡고 바로 11파이만큼 돌출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V벨트의 기본적인 모양이 완성되죠. 자 그러면은 축과 V벨트를 서로 묶어주는 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면에다 스케치를 잡고 자 키 모양을 그리는 기본적인 프로파일을 작성을 한 다음에 자 아까 그 키가 넓이가 5였죠. 그리고 이 둘은 동등 구속 조건을 잡고요. 자 너비가 키인 5mm인 키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키는 자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평행키에서 자 넓이가 5일 때는 자 높이도 5m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는 5의 5짜리겠죠. 그래서 5의 5짜리에 밖으로 삐져나온 부분의 치수를 규격집에서 찾아서 작성을 합니다. 5의 5짜리에 T1, T2 치수인데 보면은 3.0하고 2.3 있죠. 바깥쪽이니까 2.3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돌출 컷 전체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키짜리 치수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자 바깥 원통의 세트 탭을 무드볼트를 채울 세트 탭을 작성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잡고 평면을 원통면에 잡은 다음에 자 끝에서 5mm만큼 자 끝에서 5mm만큼 자 중간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 끝점에다가 센터를 잡습니다. 세트 탭이니까 굳이 저렇게 코일 모양으로 이렇게 자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줘가지고 이렇게 세트 탭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치와 작업장 평면을 자 가시성 체크 해제해서 숨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V벨트 모양이 완성됐죠. 자, 못따기 명령으로 자, 최초에 축이 조립되는 부분을 자, 못따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귀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은, 자, 다른 것도, 자,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제 현재 남은 부품들이, 자, 몇 개 없죠? 자, 이제 안쪽에 축에 조립되는 스퍼 기어를 그려봅시다. 자, 보면은, 마찬가지로, YZ 평면에 스케치를 잡으시고, 자, 형상투영법으로 필요한 모서리들을 형상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의 외경과 그 다음에 베어링 및 여러가지 부품에 대한 형상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과 같이 3개의 모서리를 추출해냈는데 이 모서리 안에 스퍼기어가 조립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참조선으로 바꾸고요. 자, 도면을 보고 스퍼기어의 대략적인 프로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프로파일들을 치수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프로파일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자, 기어 부분에 지름을 하실 때 입뿌리원까지의 거리만 재시기 바랍니다. 입뿌리원까지의 거리는 물론 여기 나와 있지 않고 보면 여러분께서 PCD와 모듈로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규격집을 보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PCD와 외경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바깥 원까지 그리신 다음에 이빨 모양으로 파내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입뿌리 원까지만 그린 다음에 거기서 하나의 이빨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원형 패턴하는 방법으로 해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입뿌리원의 거리를 한번 해봅시다. PCD가 80이니까 이 바꿔더니 80이니까 반지름이 41에서 모듈 곱하기 모듈 곱하기 1.25 빼기 다시 모듈. 자,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께서 직접 입뿌리원까지가 어딘지는 실제로 여러분께서 계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입뿌리원까지의 거리가 36.5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고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돈 치수와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프로파일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회전 명령으로 중심축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스퍼기어의 모델 모양이 완성되는 거죠. 자, 우리서 여기 뭘 하냐? 키를 먼저 파도 되고 기어 이빨을 파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하나 빼먹은, 그러니까 프로파일 안쪽으로 들어간 게 빼먹었으니까 저선과 저선이 원래는 같아야 된다. 지금 틀리게 돼놨으니까 동일선상 구속 조건을 잡아주고요. 여기도 동일선상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주고 치수들을 선택하고 구속 조건으로 서로 동등하게 잡아줍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기서 저기까지의 구속 조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프로파일을 완벽하게 이렇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프로파일을 제대로 작성해야 올바른 피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프로파일을 작성을 잘못해버리면은 처음 스케치 프로파일을 작성을 잘못하시면은 나중에 이 피처가 계속 쌓이면은 쌓이다가 오류가 제대로 한번 나면은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게 되죠. 자, 일단 여기서 PCD에 의거해가지고 참조선을 그립니다. PCD선과 이끄던선을 그리고요. 전체선을 참조선으로 그리고 자, 기어 이빨의 중심선과 그 다음에 이빨의 외곽선을 작성하기 위한 참조선들을 이렇게 적당히 그립니다. 중심선을 선택한 4개의 선을 그리고요. 잘라내기로 이렇게 잘라내고 자, 모듈 곱하기 0.785로 첫 번째 선을 하고 그 안쪽으로 모듈 나누기 2 그 바깥쪽으로는 모듈 나누기 4 자, 그러신 다음에 자, 3점호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중간점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서리, 이 호의 반지름을 선택하시면은 이 호가 완전 구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으로 다음과 같이 대칭을 하시고 3.5 명령으로 중심점 호죠. 중심점으로 이빨 부분을 저렇게 닫아줍니다. 이렇게 닫아가지고 완벽한 이빨 형상의 프로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의 거리를 지정면까지 해서 다음 면까지 지정해서 첫 번째 기어 이빨을 만듭니다. 자, 못깎기 명령으로 좌우 못깎기를 해주고요. 못따기 명령으로 기어 이빨의 2개의 모서리를 다음과 같이 잘라내고요. 자, 이러면은 완벽하게 하나의 기어 이빨이 됐죠. 그리고 이빨 수가 39개니까 원형 패턴으로 방금 한 기어 이빨과 못깎기, 못따기 선택을 하시고 회전축을 원점의 X축 그 다음에 개수는 39개 하신 다음에 확인 하시면은 자, 다음과 같이 기어 모양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엔 작은 쪽을 해보죠. 아까하고 모듈도 똑같은데 기수만 다르죠? 그래서 아까하고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만은 이수가 틀리기 때문에 PCD하고 이끄던의 지름이 치수가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측정한 대로 PCD 36, 이끄던 지름 40 중심점과 중심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3개의 참조선을 그리고요. 자, 첫 번째 거리는 잘라낸 다음에 첫 번째 거리는 모듈 곱하기 0.785 모듈이 2니까 2 곱하기 0.785 그리고 그 선 안으로 들어갈 선은 모듈 나누기 2 나누기 2니까 1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모듈 나누기 4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모든 선을 참조선으로 바꿔버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3점으로 아까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점, 중간점 그 다음에 치수를 줘가지고 그 원호의 치수를 작성을 하고 자, 대칭 명령으로 대칭 복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점으로 이빨 모양의 아래쪽, 위쪽과 아래쪽을 호로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돌출로 지정면까지 돌출을 하신 다음에 자, 목깎이로 0.5 아까와 같이 양쪽에 깎아주시고요. 못따기로 두 개의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주시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은 기어 이빨이 완성됐죠? 자, 이수가 Z18, 이수가 18개니까 피처에서 돌출과 목깎기, 못따기 선택하시고 회전축, X축을 하신 다음에 개수는 18개. 이렇게 하시면은 스퍼 기어에 대한 부품이 작성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못따기와 목깎기를 추가해서 끝을 내야겠죠? 자, 목깎기로 반지름 3, 그리고 반지름 7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3짜리를 바깥쪽 반지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 7짜리는 안쪽에 있는 이 모서리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자, 이제 마지막으로 키하고 조립하기 위한 키자리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참조로 작성하자. 형상투영으로 축에 조립되어 있는 키의 치수를 가져와서 자, 선명령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키에서 0.3mm 떠져 있어야 되니까 그 치수를 작성해 주시고요. 형상 투영한 것을 참조선으로 다 바꿔주시고 자, 키 뚫는 데 필요한 그 선만 남겨두고 다 참조선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3.5, 중심.5 명령으로 자, 이 프로파일을 완전히 회곡선으로 닫아주시고 자, 전체 돌출 컷으로 자, 키자리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자, 스퍼 기어에 대한 도면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은 자, 축하고 조립된 이 구멍에 모서리를 못따기로 이렇게 못따기 해주시고요. 복귀. 자, 그 다음에 빠진 데가 엄지 봅시다. 자, 보면은 자, 이제 이 카바드를 조립할 볼트를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 볼트의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3mm 그리고 3mm에 10 정도 되죠. 그래서 볼트 M3에 9mm짜리 정도. 원래 10mm에도 상관없고 9mm에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대로라 치면은 자, 그 5단위로 끊어서 나가기 때문에 M3에 9mm 길이 9mm짜리 볼트라기보단 M3에 길이 10mm짜리 볼트가 더 현실성이 있겠죠. 자, 일단 우리는 자, 이렇게 측정한 대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규격집에서 3mm짜리 볼트에 대한 스펙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육각 홈불치 볼트에 자, 보면은 자, 치수표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M3일 때의 치수표들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각 홈부치에 대한 치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S 치수하고 T 치수를 확인하면 되니까 자, 보면은 S하고 E 치수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여기다 볼트 머리에다가 스케치를 잡고 자, 다각형 모양에서 육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변에 대한 S 치수를 넣어주고 한 변을 다음과 같이 자, 수직 구속 조건을 주면은 완전 구속되죠. 그 다음에 안으로 얼마나 파고 들어가야 되나 1.3mm만큼 돌출 컷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볼트 머리에 대한 못따기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죠. 그리고 볼트 머리 밑면에 스케치를 잡아서 자, 나사부를 작성합니다. 3mm의 길이가 9였으니까 9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못따기를 피처 순서를 바꿔가지고 저쪽도 못따기 0.3이니까 못따기를 피처를 하나로 해가지고 양쪽을 두 개 다 활용하는 방법을 쓰도록 합시다. 자, YZ 평면에 스케치를 잡고 이제 나사부를 작성하죠. 자, 나사산 모양을 정삼각형으로 작성을 하고요. 피치 확인. 피치가 0.5니까 피치 0.5로 작성을 하고 자, 지나는 분할선을 자, 높이에 0.433에 8분의 1 그리고 형상투영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코일 명령으로 프로파일 그리고 축 작성한 다음에 차집합을 하고 피치와 높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자, 측정해 봅시다. 높이가 한 8인가? 8이 되니까 끝에서 0.5면 되니까 더해서 8.5만큼 해가지고 작성을 하고요. 끝이 부드럽게 안 깎였으니까 끝면에 스케치를 잡아서 차집합 전체 이렇게 해서 나사산이 부드럽게 깎인 모양이 됐습니다. 복귀 자, 저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저장을 지금 할 때 그다지 자주 하지 않는 편이니까 저장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축에 대해서 키 모양이 빠졌으니까 자, 여기서 조립하기 위한 키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면에서 자, 이 스케치에서 선을 작성하고 자, 이 선의 끝점에 대해서 평면을 잡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그 선의 꼭지점을 선택하면 그 꼭지점에 존재하고 그 선의 수직이 되는 평면이 작성되게 되죠. 자, 원점에 대해서 자, 수평 구속 조건 잡아주고요. 자, 키의 센터 치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접선 구속 조건으로 원과 선을 이렇게 접선 구속 조건을 주고 필요한 부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돌출 차집합으로 3.5만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려간 치수는 5의 5짜리 키에 대한 규격집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작업 평면과 방금 했던 스케치가 눈에 거슬리니까 숨겨주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우는 게 아니고 숨기는 겁니다. 못따기로 축의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못따기를 하고요. 자, 구멍 명령으로 자, 축의 센터 구멍을 내겠습니다. 센터 구멍은 자, 동일하니까 제가 카운터 싱킹으로 냈는데 카운터 싱크는 40, 그 다음에 각도는 60, 그 다음에 깊이는 3, 그 다음에 드릴 깊이는 4, 드릴 지름은 2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4, 60, 3, 2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복귀를 하면은 자, 보시면은 자, 오류가 났죠. 그래서 오류를 확인을 해보면은
벨트 분리해서 교차 부품 실패가 됐다는 소리가 나오죠. 이게 왜냐면은 축을 참조를 해서 우리가 V벨트 분리를 그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축 부품에다가 피처를 이렇게 추가를 했죠. 추가를 하는 바람에 참조되는 모서리가 사라져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자, 보면은 자, 어떤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서 스케치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줄 경우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볼트를 갖다가 조립을 해야겠죠. 조립을 하고, 이게 조립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오류가 나죠? 교차 부품, 연관 실패. 일단 승인을 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작성. 자, 이 안에 있는 키를 작성해야겠죠. 키를 5에 5에 19mm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저 면에 바로 형상 투영을 해가지고 자, 높이를 책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3mm짜리 볼트를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자, 삽입으로 자, 뒤쪽 카바에도 조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패턴에서 원형 패턴 자, 구성료를 선택하시고 피처 패턴 선택 그 다음에 원형 패턴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패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 이제 거의 다 된 거죠. 본체를 가시성 체크 해제해서 보이게 해주고 V벨트 분리도 보이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상으로 V벨트 전동 장치를 작성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